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건드리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마이다스의 손.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고 스마트폰으로 애플의 역사를 잡았던 그 무적의 삼성제국. 하지만 그들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핏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투입된 돈만 무려 4조 3천억 원. 회장님의 뚝심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출항했지만 고작 4년 만에 침몰해버린 비운의 타이타닉. 한때는 현대차를 잡겠다며 부산을 들썩이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프랑스 기업의 하청기지처럼 변해버린 이름. 천하의 이건희 회장마저 사재 2조 8천억 원을 토해내게 만들었던 삼성의 가장 아픈 손가락. 도대체 무엇이 그 완벽했던 삼성의 신화에 먹칠을 했을까요? 단순히 IMF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그보다 훨씬 깊숙한 곳. 바로 회장님의 로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림 경제학은 인류 기업의 오만이 어떻게 4조 원을 허공에 태워버렸는지 추적합니다. 바로 삼성자동차입니다. 시계를 1995년으로 돌려봐 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은 반도체 성공으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 슬로건 하나면 안 팔리는 물건이 없던 때였죠. 이건희 회장은 소문난 자동차 광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야말로 기계공학에 꽂히자 삼성의 기술력을 집약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라 믿었습니다. 반대하는 임원들도 있었지만 황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부산 신호공단에 최첨단 라인을 깔고 일본 닛산의 기술을 통째로 사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전설의 명차 SM5입니다. 1998년 첫 차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잔고장 많던 국산차들 사이에서 닛산의 검증된 엔진과 아연 도금 강판으로 무장한 SM5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 차로 불렸습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이 차는 50만 킬로미터를 타도 엔진 소리가 조용하다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약 판매 첫날에만 수천 대가 계약되었고 현대차 임원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돈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삼성의 자본력과 닛산의 기술력,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합쳐졌으니 실패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축포 뒤에는 이미 썩어가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삼성자동차를 죽인 첫 번째 범인은 바로 고비용의 덫이었습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산업이 아니라 예술로 접근했습니다.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집념은 좋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부품의 국산화율은 낮았고 핵심 부품은 비싼 엔화를 주고 닛산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차 한 대 팔 때마다 150만 원씩 적자를 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경쟁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피를 말릴 때 삼성은 퀄리티를 위해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그것은 경영이 아니라 자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이니까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버티면 언젠가는 흑자가 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IMF가 터진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최악의 타이밍과 정치적 딜입니다. 금리가 30%까지 치솟던 그 시절, 빚으로 쌓아올린 삼성자동차의 재무구조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재벌 개혁을 요구하며 빅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대우에 넘기고 대신 대우전자를 받아라.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살 길이라 여겼습니다. 이 지루한 정치적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동안 삼성자동차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대우그룹 자체가 분식회계로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삼성자동차는 법정관리라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게 됩니다. 기술 자립을 하지 못한 신생자동차 회사가 모기업의 지원도 없이 홀로 살아남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사재 2조 8천억 원, 당시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채권단에 내놓으며 눈물의 항복 선언을 합니다. 천문학적인 수업료를 내고 꿈을 접은 것입니다. 최후는 쓸쓸했습니다. 2000년 프랑스의 르노그룹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고작 6,200억 원, 삼성이 쏟아부은 4조 3천억 원의 7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이름은 르노 삼성자동차로 바뀌었지만 주인은 더 이상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파란 로고 대신 태풍의 눈 로고가 달렸고 삼성은 그저 브랜드 이름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2024년 현재 르노코리아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삼성이라는 두 글자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산 공장은 르노의 수출 기지로 전락했고 한때 SM5가 누렸던 영광은 아스라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구형 SM5들만이 한때 삼성이 자동차 제국을 꿈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물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텅 빈 부산 신호공장의 라인, 주인 잃은 꿈들이 녹슬어가는 현장은 우리에게 비즈니스의 냉혹함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삼성자동차 사건은 재벌의 무한 확장 본능이 시장의 논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릎 꿇는지 보여준 결정적 사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 진입의 타이밍과 원가 경쟁력을 무시하면 필패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차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부품 생태계를 만드는 거대한 게임임을 삼성은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회장님의 열정은 위대했지만 비즈니스는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취미가 사업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사업이 수익성이라는 브레이크를 잃어버리는 순간 남는 것은 거대한 빚더미와 패배의 기록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명차 SM5는 어쩌면 삼성이라는 거인이 흘린 가장 비싼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의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실패의 냄새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그림 경제학이었습니다. 더 적나라한 비즈니스 비화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